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무언가에 대해 집착하는 순간 내 삶은 괴롭게 변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게 된다면 자신도 힘들고 자식 또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자식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집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이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더 이상 자녀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히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해야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길에 집착해서 그 길만 걸어가면 평생 그 동굴 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갇혀 살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경험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내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점차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어떤가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자식과 대립하게 되면서 또 다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자녀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내가 부모를 원망한 것처럼 자녀도 나를 원망했으면 좋겠나요? 내 자식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내 자식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 무단하게 노력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미웠겠지만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둘 다 세상에는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모습을 버렸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식한테 이것밖에 못 해줬구나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가 옆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무 내 인생에 간섭했구나. 미안하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하물며 문자라도 꼭 보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부모의 그 마음이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을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면접에 떨어진 자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면접을 대신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그 아픔을 견뎌내고 취업에 성공하는 건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식의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도 자녀의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려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 다니고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 자녀가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실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과연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부처님께서 부정한 일에 관여하실까요? 자식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자식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집 자녀와 자신의 아이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은 부모가 아니라 결국 자식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하는데 너는 왜 1등을 하지 못하냐? 계속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사주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이쁩니까? 장미꽃이 더 이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런데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덜 나은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 꽃, 장미꽃 둘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교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현재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이렇게 지내온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녀와 거리감이 너무 생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자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아마도 먼저 자녀에게 대화하자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어봤는데 자식이 대화를 거절하는 건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고 자녀가 마음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타인이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래서 거절했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이나 연인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왜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으시고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절제 있는 사랑을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금지옥엽처럼 키우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면 자식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자식도 자식의 삶을 살아야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의 행동에 대해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모범이 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기보다는 나에게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언쟁이 잦아지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자신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많아도 자식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절제 있는 사랑을 주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7째,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세요. 술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술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가 왜 이렇게 술을 찾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을 마주하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셔야 현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술을 마신다고 간섭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자녀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식이 술을 마시는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식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빠져 사는 자녀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까?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채워 넣는다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간섭하기보다는 자녀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과도하게 물을 받으면 결국에는 시들어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립된 게 아닙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장성한 현재까지 모든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철들 때까지 착하게 인도해야 한다. 이미 자란 다음에 바로잡으려 하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비록 많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자식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무언가에 대해 집착하는 순간 내 삶은 괴롭게 변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게 된다면 자신도 힘들고 자식 또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자식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집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이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더 이상 자녀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히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해야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길에 집착해서 그 길만 걸어가면 평생 그 동굴 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갇혀 살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경험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내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점차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어떤가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자식과 대립하게 되면서 또 다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자녀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내가 부모를 원망한 것처럼 자녀도 나를 원망했으면 좋겠나요? 내 자식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내 자식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 무단하게 노력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미웠겠지만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둘 다 세상에는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모습을 버렸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식한테 이것밖에 못 해줬구나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가 옆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무 내 인생에 간섭했구나. 미안하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하물며 문자라도 꼭 보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부모의 그 마음이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을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면접에 떨어진 자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면접을 대신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그 아픔을 견뎌내고 취업에 성공하는 건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식의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도 자녀의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려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 다니고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 자녀가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실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과연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부처님께서 부정한 일에 관여하실까요? 자식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자식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집 자녀와 자신의 아이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은 부모가 아니라 결국 자식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하는데 너는 왜 1등을 하지 못하냐? 계속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사주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이쁩니까? 장미꽃이 더 이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런데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덜 나은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 꽃, 장미꽃 둘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교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현재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이렇게 지내온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녀와 거리감이 너무 생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자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아마도 먼저 자녀에게 대화하자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어봤는데 자식이 대화를 거절하는 건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고 자녀가 마음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타인이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래서 거절했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이나 연인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왜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으시고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절제 있는 사랑을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금지옥엽처럼 키우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면 자식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자식도 자식의 삶을 살아야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의 행동에 대해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모범이 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기보다는 나에게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언쟁이 잦아지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자신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많아도 자식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절제 있는 사랑을 주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일곱째,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세요. 술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술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가 왜 이렇게 술을 찾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을 마주하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셔야 현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술을 마신다고 간섭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자녀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식이 술을 마시는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식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빠져 사는 자녀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까?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채워 넣는다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간섭하기보다는 자녀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과도하게 물을 받으면 결국에는 시들어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립된 게 아닙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장성한 현재까지 모든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철들 때까지 착하게 인도해야 한다. 이미 자란 다음에 바로잡으려 하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비록 많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자식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지혜한 말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